오늘 강연 제목은 우리 학교 한옥 교실 만들기입니다. 서울 정수초등학교의 한옥 교실 조성 사업을 진행한 것을 대상으로 삼았고요. 2017년에 시작해서 작년 2020년 11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4년이 걸린 셈이죠. 그 기간들에 대한 그 기간 동안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작전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좀 보고 시작을 할게요. 광주 MBC에서 작년 말에 상영했던 연속 다큐 중에 소개된 한 꼭지입니다. 올해 2월 한옥 교실을 짓기 위해 공사에 들어갔던 서울 정수초등학교. 어딜 가나 똑같은 학교 건축의 해답을 옛것에서 찾고자 했던 시도는 모두의 만족을 이끌어냈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꼭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책을 읽지 않더라도 한옥 안에 뭐 여행을 온 듯한 느낌도 가질 수 있고 밖에 풍경도 보고 아이들이 공부나 이런 거를 요새 애들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유를 많이 누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한옥을 무조건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보통 사람, 우리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흐려놨다고 볼 수 있어요. 학교 안으로 도서관이 들어왔다. 그것도 한옥으로 지어진 공간이 들어섰다는 것에서 획기적인 일이죠. 어떻게 보면. 새로 지어졌지만 왠지 모를 익숙함이 있습니다. 기존 교실보다 더 친근하고 편안한 느낌이 나죠. 더 흥미로운 것은 학습 능률이 오른다는 점입니다. 먼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조금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했고 뭔가 신기하기도 했는데 막상 만들어서 딱 보니까 조화롭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선 책을 자유롭게 그냥 누워서도 볼 수 있고 앉아서도 볼 수 있다는 것. 학교하고 이렇게 마인드가 그래서 좀 딱딱 보니까 조화롭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선 책을 자유롭게 그냥 누워서도 볼 수 있고 앉아서도 볼 수 있다는 것도 좋고 자연이랑 되게 밀접해 있기도 하고 현대는 되게 바닥도 되게 딱딱하고 차가울 때도 많은데 여기는 되게 온돌이라서 되게 따뜻한 것 같아요. 좀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되게 학교에서는 좀 딱딱하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되게 자세가 자유롭고 하다 보니까 좀 애들이 자유로운 분위기를 학교하고 이렇게 마인드가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 많이 놀러 가지도 못해서 마음이 많이 친구들이 아팠을 텐데 여기서 이제 치유가 하면서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한옥의 매력 아닐까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항상 갈망했던 특별함과 새로움은 먼 곳이 아닌 아주 가까이 오래된 풍경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신 그 한옥 교실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초등학교에 한옥 교실을 짓자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업 명칭은 신한옥형 교육시설 실증구축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신한옥이라고 하는 거는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옥은 한옥인데 새로운 한옥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사실 그렇다라고 해서 뭐 기존에 있는 한옥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옥이 실제로 우리 전통 건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한옥을 보거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다시 말해서 한옥이 한옥이 사랑받지 못하는 이라고 할까요? 일단 어떤 건축 공간으로서 일반 콘크리트 건축물처럼 대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옥을 조금 더 이제 다시 한번 시장에서 다시 한번 키워보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러면 예전보다는 좀 더 개선된 공법이나 또는 실내 환경이나 아니면 공간의 어떤 크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더 개선된, 그래서 한옥이 조금 더 많이 만들어지고 애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일종의 정책 용어로서 한옥을 열심히 만들자라고 하는 것보다 새로운 한옥을 좀 더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도입된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현대적인 사용성에도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한옥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취지인 거죠. 그러한 신한옥을 가지고 교육시설을 만드는데 실증 구축을 해보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증 구축은 좀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해보자라는 일종의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초등학교에, 그러니까 기존 뭐 공립이든 사립이든 초등학교에 한옥으로 무언가 건물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종로에 있는 제동초등학교에 두 칸인가요? 두 칸인가 세 칸 정도 되는 정자를 지은 것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다 한옥을 짓는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것을 실증 구축이라고 하는 좀 시범 사업의 이름 제목을 달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얘는 일반적인 건축공사, 그러니까 계약 발주해서 입찰 낙찰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일종의 연구 과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 공사의 주축이 되는 것이 R&D 연구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R&D 연구기관 중에 제가 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제가 요 일종의 실증팀이라고 하는 실증 구축을 하는 팀의 리더를 맡았고, 설계 감리를 맡은 사무실과 그다음 시공을 맡은 회사를 같이 연구진 안에 포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대연건축이라고 하는 문화재 실측 설계 전문 사무실과 쿠나 도시건축연구소라고 하는 현대건축 사무실을 같이 조인을 했고요. 이 중에서 쿠나 도시건축 같으면 지난번 세 번째 강의의 강연자였던 송석재 대표님이 맡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현영건설은 문화재 건축 시공하고 일반 건축 설계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통 건축과 현대 건축의 시공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팀을 짰고, 이 팀은 국토교통부에서 주체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고 있는 연구과제를 선정받아서 거기로부터 연구비, 그러니까 설계 시공에 관련된 비용을 받아서 진행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공립학교에 지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같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이 같이 참여를 해서 대상 부지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일부를 같이 지원하는 이러한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연구비와 그다음에 연구진, 설계와 시공을 맡은 연구진을 지원하는 것이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또 사업비 일부와 부지를 제공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요 얘기만 들으면 합리적이지만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는 실무자에게 있어서는 건축주가 둘인 셈인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업비가 나오는 곳이 두 군데이다 보니까 사업 자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기관의 요구 사항을 따라가야 하는 그런 복잡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은 한옥기술 개발 R&D라고 하는 사업에서 처음 고안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신한옥이라고 하는 것을 기술개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공기술이나 시공재료, 기법 이러한 측면을 좀
좀 더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그것을 적용한 실제 건축물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련의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수원에 있는 한옥기술전시관이 있고요. 또 강릉으로 가면 오죽헌 옆에 한옥마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속 사업 중에서 이번에는 공공건축물, 그동안 민관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공공건축물을 다뤄보자라고 해서 그 중에 하나로 교육시설이 선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같이 참여한 서울시 교육청 같으면 몇 년 전부터 학교 공간 재구조화라고 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2017년부터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 교실을 대상으로 꿈담 교실이라고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라고 하는 사업을 진행을 해서 교실을 학습과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그런 사업들을 2019년, 2020 계속 연속 사업으로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학교 교실 자체가 배움과 놀이 이 모든 것에 다 일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셈인 거죠. 한옥을 학교 교실로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어떠한 이득을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첫 번째가 전통 건축 공간을 경험하는 기회를 손쉽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일 것입니다. 건축물의 수로 봤을 때 우리가 한옥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그 숫자를 보면 굉장히 미약합니다. 2017년 서울 시내 총 가구 수가 380만 가구, 그래서 2017년 서울 시내 총 건축물 수가 61만 동이라고 합니다. 서울 시내에. 근데 그 중에 서울 시내의 총 한옥 채수는 1200채 정도 됩니다. 퍼센테이지로 하면 0.2%인 거죠. 그러면 1000개의 건물 중에 2개 정도만 한옥인 거고, 그 한옥이 실제로 종로구 쪽에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외 지역은 한옥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초등학교에 한옥이 들어가게 되면 초등학생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매일같이 등교하면 한옥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직접적인 경험은 굉장히 큰 기억이 될 것이다, 자산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옥이 갖고 있는 특별한 공간들, 좌식의 바닥에 따뜻한 좌식 공간이라든지 마당과 가깝다든지 또는 연등 천장, 석가래가 보이는 천장처럼 그 생김새가 단순하지 않은 천장, 뭐 이러한 것들만 해도 일단 공간 자체가 일반 교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즐거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래서 이 한옥 교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교육시설에 대한 대안 공간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교실 공간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재미있게 잘 하기 위해서는 즐거운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학교 공간에서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학자들 중에는 이 학교 공간이 편안하고 안락해야 된다, 즐거워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들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학교 현실에서는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한옥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한옥이 갖는 고유한 건축 공간을 제시해 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가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무가 주는 친밀감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은 남한산성, 경기도 남한산성에 있는 남한산성의 한옥 소방서를 근래에 지었는데 거기에 외상후 스트레스 치유실입니다. 소방관들이 특별히 저런 부분에서
고생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특별히 나무로 만든 저 공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한 좌식 공간으로 편안하게 앉거나 눕거나 기댈 수 있는, 그리고 또는 반대로 천장에서는 평평하지 않은 삼각형이고 삿가래가 보이고 지붕 가구가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공간들을 제시한다든지, 또는 마루에 걸터 앉아서 엉덩이는 건물 안에 있고 발은 건물 밖에 있는 그러한 좀 재미있는 상황들을 경험한다든지, 또는 기둥보 이러한 어떤 창호 이러한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을 통해서 외부 공간을 바라보게 된다든지, 또는 황토벽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훨씬 건강에 친밀한 그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한옥 건축이 갖는 장점, 차별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초등학교 한옥교실을 계획하면서 두 가지 목표를 가졌습니다. 하나는 한옥이 교육기회가 되자. 한옥 자체가 한옥을 경험하는 교육일 수도 있지만 한옥을 짓는 과정도 교육으로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학교 교실의 공간 대안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정리해 보면 한옥 교실을 만듦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학교 교실 글자가 잘못됐네. 학교 교실 공간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한옥을 설계하거나 시공하는 일에 학교가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전통 한옥을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새로운 한옥 시공 기술이 접목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통해서 쾌적한 실내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세부적인 목표를 가지게 되었고, 이걸 위해서는 현재 교육 공간이 가지고 있는 건축 기준을 따르는 일, 그리고 교육청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사용자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그리고 전통 한옥의 고유성을 신한옥이지만 전통 한옥의 모습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신한옥이기 때문에 시공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과 이를 통해서 단열, 채광, 냉난방 등을 확보하는 일들을 구체적인 목표로 잡았습니다. 자, 이 목표를 가지고 대상 부지로 선정된 것이 바로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정수초등학교입니다. 국민대학교 근처에 있는 곳이고요. 지금 여기 화면 왼쪽에 이 부분이 조선 왕릉 중에 하나인 정릉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지금 내부순환도로가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요 산을 중심으로 해서 경사가 급격하게 지어 있는 산 기슭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아파트를 비롯한 요 주거 공간이 바로 맞닿아 있고, 뒤편으로는 정릉, 그 산의 일부가 깃대어져 있는, 그러니까 자연과 도시가 이렇게 학교를 경계로 만나고 있는 그러한 장소에 들어와 있는 셈입니다. 이 학교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운동장이 가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축구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이 가로 60m, 세로가 한 44m 정도 됩니다. 대각선으로 해도 100m가 채 나오지 않는 규모인 거죠. 그리고 왼쪽으로 교사동이 S자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고, 오른쪽에 강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교실, 교육청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정수초등학교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제일 처음에 고민해야 할 것이 그럼 과연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당시 처음 시작했을 때 2019년 초
2018년도 학교가 선정됐을 때 당시의 모습입니다. 지금 정문 쪽에서 학교를 교사동을 바라보면서 본 모습이고요. 지금 이 S자 모양의 건물이 대략 한 개 층 높이 정도의 그 운동장하고 높이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어딘가에 들어가야 하는 그것이 어디가 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숙제가 되었던 셈이죠. 자, 저희가 처음에 학교에 인사를 드리면서 학교를 좀 돌아봤었고요. 학교 공간과 연결되어야 하니까 학교 공간부터 먼저 좀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정수초등학교는 86년에 개교를 했고 2019년 현재 교사동이 만들어진 지 3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바뀐 것은 학교가 증축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뭐 도색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몇 가지 편의시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실제로 33년이면 한 세대가 바뀌는 시간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재학생의 학부모님 중에는 동문인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학교에 대한 애착도 많은 편이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그동안 한 세대가 바뀔 동안에 학교 공간은 무엇이 변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학교는 평면도를 들여다보면 제가 학교 다니던 때나 아니면 지금의 어린이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실 하나의 크기가 한 변의 크기가 대략 7m에서 9m 정도 사이 되는 그러한 규칙적인 크기를 가지고 있고 복도는 한 2m 내외 되는 복도가 북쪽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편복도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 교실의 크기는 한 변의 크기는 얼마로 할 거냐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7m에서 9m 정도를 갖는 것은 아마 동일한 부분일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각 층별로 그다음에 동쪽과 서쪽에 몇 학년과 몇 반을 둘 것이냐라는 정도가 차이가 생기겠죠. 교실로 들어가 보면 아마 요 직육면체의 교육 공간이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2년간 만나게 되는 직육면체의 교실 공간일 겁니다. 이게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육 공간이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짚고 싶었던 것입니다. 앞쪽에 칠판이 있고 뒤에 게시판이 있고 사물함이 있고 뭐 이러한 모습들이죠. 각종 수납 도구가 있고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긴 복도가 놓여져 있는. 자, 그래서 학생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공간이 무엇일까요? 라는 스스로 우리 그 실무진들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한옥교실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 되자라고 하는 취지를 갖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제일 처음에 해야 할 것은 저희가 이 한옥교실이라고 하는 것에 어떠한 용도를 담을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토교통부 R&D 사업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과제 초기의 제안 사항은 80평 정도 규모의 한옥교실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80평 정도면 대략 아까 말씀드린 일반 교실 3개 정도와 복도가 만들어지는 규모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현재에 맞는 한옥 건물을 짓자라고 하는 것이 취지였기 때문에 그것이 그 안에 무엇이 담겨야 할지는 실무자들이나 또는 이것을 실제 운영하게 될 사용자가 결정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학교와 먼저 좀 상의를 하였고 제일 처음 제안한 것이 기존의 학교 교사동에 들어있던 학교 도서관을 옮겨서 도서관이 중심인 한옥 교실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옥 교실에는 도서관의 기능을 담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지금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또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실의 역할을 하도록 하자. 그러면서 이왕 만든다라고 하면 그것이 어떤 학생들의 어떤 학습의 장소이면서도 무대나 놀이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또는 어른들을 위한, 그러니까 교사나 학부모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결국 공공성, 그다음에 연계성이라고 하는 주제와 컨셉을 가장 위에 둘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옥은 기존에 있는 학교 공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잘라서 하는 한옥이 아니라 학교 공간과 어울리는, 연결되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숙제도 있었던 셈인 거죠. 그래서 크게 한편에 교실을 두고 다른 한편에 강당을 두고 그 사이에서 한옥이 이 전체 학교 공간을 연결시켜주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좀 펼쳐져 있어서 도서관도 되고 교실도 되고 뭐 회의실도 되고 휴게실도 되고 뭐 놀이공간도 되는 것들이 좀 펼쳐져 있으면 좋겠다라는 구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어디에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여러 차례 수정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제일 처음에는 학교에서도 제일 처음 신청을 하면서는 요 운동장 북쪽에 앉았으면 좋겠다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기획을 하면서 자리가 거기뿐일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스터디를 했었고, 오히려 앞쪽으로 끄집어내서 좀 더 인지성을 높여보는 방법도 가능하겠다 라고 했는데, 일단은 어떤 계획안이 되었든 운동장을 잠식해 들어가는 것, 그렇지 않아도 크지 않은 운동장을 차지하고 들어가는 것이 저희 실무진한테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요 운동장하고 교실 사이에는 요 스탠드하고 구령돼 있는 부분을 사용 빈도가 떨어지니 아예 거기에 앉혀보자 라는 대안으로 기본 설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구령대, 어차피 학교에서도 거의 사용성이 떨어지고 있으니 아까울 것이 없다라는 의견을 주셨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갈 경우에는 뭐 스탠드가 잠식되긴 하지만 운동장을 차지하는 일은 최소화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었죠. 다만 요게 학교 구성원들과 좀 요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요 뒤에 있는 교실과 너무 가까워서 공사 중에 소음이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셔서 저 자리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뒤편에 원래 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배치는 처음과는 좀 다르게 다시 구성을 해보자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자리는 원래 이렇게 소나무와 그다음 각종 조경수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일종의 학교 정원과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이 조경을 그대로 두려면 이 앞에 있는 운동장을 엄청나게 차지해야 되니까 결국 이 자리를 헤집고 들어가는 것이 한옥교실의 위치일 수밖에 없었던 셈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위치로 어떻게 배치를 잡을까라고 고민을 했었을 때 제일 처음 생각한 것은 건물에 어떻게 배치할까 보다는 있던 조경을 어떻게 재조직해서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는 거의 균질하게 이 정원 공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균질하게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좀
밀도 있게 모이는 공간, 밀도 있게 모이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조금 위치를 조정을 해 보았고, 그래서 요 나무들이 대체로 오른쪽으로 동편으로 밀려 나가는 대신에 나무들이 직접 밀도 있게 모이는 공간, 그렇지 않은 비어져 있는 공간으로 나누어 봤고, 그 비어진 자리를 건물로 채워주는 그러한 방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요 영역 안에 여러 개의 마당을 만들어 놓은 셈이고, 그 마당을 건물로 구분해 놓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마당과 건물이 전체 이 학교 공간의 교사동과 강당동 사이를 퐁당퐁당 징검다리처럼 연결하는 그러한 구성을 가질 수가 있었고,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제일 앞에 회랑 복도 공간을 만들어서 이 전체를 연결하기도 하면서 또한 경계를 지어주기도 하는 그러한 방식의 배치를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아예 건물도 3동을 만들어 보자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공사비나 아니면 단위 건물의 규모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러한 정도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층의 큰 건물과 단층의 작은 건물, 이 하나의 세트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큰 건물 같으면 뒤쪽으로 살짝 날개체를 만들어서 마당을 형성할 수 있게, 그리고 이 앞엔 전체적으로 긴 회랑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회랑은 원래 이 교사동에서 강당동까지 소위 렉산이라고 하는 마치 버스 정류장 같은 그러한 시설물들이 길게 연결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실에서 강당으로 가는 주 통로였었는데, 그거를 한옥에서 좀 대신해 주자. 왜냐하면 그걸 철거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이동 경로로서 회랑을 하나 만들어 두었고, 그 다음에 기존에 뒤에서 내려오는 경사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그대로 살려둔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 이 뒤쪽으로 흘러가는 길, 앞쪽에서 좌우로 흘러가는 길, 그리고 큰 마당이 2개가 있고, 그 사이에 건물들이 2채가 들어서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기역자의 본체와 작은 사랑채 그리고 회랑, 이 3채의 건물이 한옥 교실이라고 하는 건물군을 만든 셈입니다. 이런 모습을 초기 계획안으로 기본 설계안으로 잡았던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2층의 요 건물이 본관, 도서관에 해당하는 건물이고, 요 앞쪽 부분 일부를 필로티로 띄워서 요 회랑과 연결되도록, 결국 이 교실에서 내려오는 동선이 여기 필로티 부분에서부터 해서 쭉 지나가서 강당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누마루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교실과 강당을 연결하는 한옥교실, 그리고 운동장과 구별되는 한옥교실, 그리고 기존의 요 건물과 마당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한옥교실, 이러한 구성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부위별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2층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층을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공간이 한옥 도서관으로서 도서관 용도의 교실로 사용될 경우, 학생들은 이 왼편에 있는 교실로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교사동으로부터. 근데 그 교사동은 운동장과 한층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 출입구가 이쪽에서 이 위층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동선이 단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2층을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2층에서 먼저 들어오게 되면
현관을 거쳐서 여기서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거죠. 좌식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사서 자리가 있고 요 2층에 도서관의 책들이 모두 모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날개체 부분 또는 누마루 부분, 이 경치가 좋은 부분에 책꽂이를 가득 두어서 책을 보면서 또 바깥을 내다볼 수도 있는 그러한 공간을 생각을 했고, 특별히 요 2층의 상당 부분의 바닥을 뚫어 두었습니다. 바닥을 터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과 연결되도록, 시각적으로 공간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였습니다. 계단은 이 바닥 열린 부분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계단식 강의실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책꽂이 겸 계단식 강의실이 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2층의 도서관을 어떻게 하면 동시에 1층과 2층을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방법을 찾았던 셈이죠. 사실 이렇게 층을 큰 대형 계단으로 연결하는 방식은 일반 근래에 지어지는 일반 도서관들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청에 있는 도서관에서도 사용되기도 했었고, 또 근래 지어지는 도서관들에서는 저기가 도서 공간도 되면서 휴게 장소도 되면서 뭐 애용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교사동과 강당을 연결하는 한옥교실의 역할, 연계성, 학교 시설과의 연계성을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 안으로 들어오면 1층과 2층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정문으로 요 출입문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날개체 부분, 누마루 부분, 그다음에 그 창문들을 통해서 건물 밖의 모습도 같이 보이고, 그다음에 큰 오프닝, 바닥이 열려진 부분을 통해서 아래층까지 보여지게 되는, 처음 들어오는 순간 도서관 전체가 오리엔테이션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상정을 했고, 그다음에 내부 공간은 가능한 한 모든 벽이 서가로 구성되도록, 그래서 책이 가득한 공간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서관에 들어오면, 물론 지금 이 사진은 그러니까 책꽂이가 설치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서 데스크에 서서 보는 모습은 저 멀리에 유리창이 있는 모습이지만, 이 가까이 들어오게 되면 이 창문을 통해서 운동장과 그다음에 소나무와 그다음에 그 너머에 있는 아파트 집들이 보여지는 그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고, 날개체의 경우도 이 창문을 통해서 걸어가면서, 요 오른쪽 창문을 통해서 또는 마주 보이는 창문을 통해서 걸어가면서 점점 밖에 있는 경관들을 다채롭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층으로 들어오게 되면 1층은 요 계단식 책꽂이 겸 계단식 강의실이 주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는 그러니까 바닥 면적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위층으로 1층과 2층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공간 구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완성된 모습은 이렇습니다. 저 계단식 좌석 자체가 책꽂이가 되어서 저기에 앉아서 직접 책을 고를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책을 볼 수도 있고, 또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 영상 강의를 빔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셔서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학교 계단 강의실처럼 이러한 모습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1층은 한편으로는 도서관의 역할, 책꽂이의 역할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이 주도할 수 있는 수업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계획이 된 셈이죠. 그래서 본체가 바로 붙어 있는 곳에는 이렇게 정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당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당인데 사실 한옥에서의 마당은 비워져 있는 마당입니다. 아무것도 있지 않는 마당입니다. 한옥에서의 마당은 그 마당의 다용도 작업장이기도 하면서 또는 그 마당을 통해서 태양의 직사광선이 반사돼서 실내로 유입될 수 있는 일종의 반사판이기도 합니다. 마당에 잔디를 깎는 거는 오히려 근대 이후의 일이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비어져 있는 마당을 기본적인 모토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공간은 이렇게 운동장과 다름없는 그러한 마당이 만들어지고 학생들이 운동장처럼 사용할 수 있는, 다시 얘기하면 요 도서관의 벽을 경계로 두고 책을 본 학생들과 운동장에서 운동장을 사용한 학생들이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만들어지는 셈이죠. 요게 본체의 역할이면 그 옆에는 사랑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 도서관 본체는 좀 더 현대 건축에 가깝도록 공법과 재료들을 사용한 반면에 이쪽 사랑채에서는 전통 한옥에 가깝도록 재료와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아까 한옥 자체가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전통 건축의 느낌, 전통 한옥의 느낌,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전달해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데 착안을 해서 전통 한옥의 안방을 대청마루와 안방을 표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대략 한 반 학생 정도 되는 20명 내외 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을 수 있는 이 계획 자체, 설계 자체는 코로나 발생 전이었기 때문에 옹기종기를 기대하면서 만들었던 셈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학생들이 특별교실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교직원이나 학부모님들 같은 성인을 위해서도 성인의 교육 공간이나 연수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채의 장점은 사방으로 서로 다른 마당을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왼쪽에는 아까 비어져 있는 마당이 있었고 이 오른쪽에는 이 자리 전체를 차지하고 있던 조경시설들이 이쪽으로 다 모여지면서 숲이 만들어졌고 앞쪽으로는 남쪽으로는 큰 운동장 자체가 큰 마당이 되었고 요 북쪽으로는 작은 마당이 만들어진 셈이죠. 요 안에서는 서당처럼 선생님과 학생들이 마주보는 그런 방식도 가능할 거고 모여 앉는 방식도 가능할 거고 그룹 토의도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도배하고 장판 깔은 그런 아늑한 한옥방을 만들었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시범적으로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옥 교실의 중심 용도는 도서관이지만 한옥의 방, 그러니까 한옥의 안방이라고 하는 좀 아늑함을 전달해주는, 그래서 실제로 이 창호 같은 경우도 전통 창호, 그러니까 창호지를 붙이는 창호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는 요즘 현대 건축에서 요구하는 단열 성능을 충분히 갖지는 못한 셈입니다. 창호 부분에 대해서는. 대신에 창호를 3겹을 썼습니다. 일단 갑창, 미닫이창, 그다음에 여닫이 문까지 해서 그리고 그 사이에 모기장까지 해서 창호지를 여러 겹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좀 최대한 보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랑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랑은 연결하는 공간입니다. 이 회랑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제일 처음 그러니까 회랑을 만들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담장에 대한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한옥교실이 운동장의 바로 면에 있다 보니까 어디 한옥교실과 운동장의 경계가 어디이냐라는 그 설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담장을 치게 되면 이거는 공간을 분리하는 공간을 구분하는 데는 굉장히 명확한 일이 되겠지만 운동장과 한옥교실 모두한테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운동장한테는 운동장 경계벽이 훨씬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셈인 거고, 한옥교실한테는 건물의 바로 남쪽에, 이 운동장이 남쪽 방향이기 때문에 건물의 바로 남쪽에 담장이 세워지는 셈인 거죠. 그런데 경계는 필요할 거고, 그것이 안전상의 이유든 아니면 영역 구분의 이유든, 그래서 고안한 것이 회랑입니다. 회랑은 벽을 치지 않은 복도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일단 무언가 병풍처럼 일렬로 세워지는 어떤 시설물이 생김으로써 이 회랑을 경계로 안과 박이 구분이 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었고, 회랑 자체가 복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사동과 강당을 연결하겠다라고 하는 기능성을 같이 표출할 수도 있었던 셈인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경계는 경계인데 열린 경계라고 하는 좀 흥미로운 결과를 낼 수가 있었고요.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그렇다면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학생들이 바로 이쪽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기단을 없애야겠다. 한옥은 기본적으로 기단 위에 올라타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런 회랑 같은 경우도 기단 위에 올라타는 것이 정석입니다. 왜냐하면 목조 건축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어떻게든 바닥의 습기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목조 건축의 기본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에 기단을 아무리 낮더라도 기단을 설치한다? 아마 부주의하게 통행하는 친구들한테는 분명 10중 8구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겠다라는 판단이 돼서 기단을 없앴고요. 그 다음에 초석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초석이 낮으면 초석은 기둥보다 부피가 크기 때문에 기둥만 보고 가다가는 발이 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회랑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회랑을 경계로 현대적인 교실 공간과 그 다음에 한옥이 나누어지는 셈인 거죠.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이 칼로 짠 듯이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분명 이 사이로 왕래할 수 있는 여지를 준 셈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사비의 측면에서 회랑은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실내 공간이 아닌 것에 방으로 만들 수 없는 건축물을 많이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가성비가 떨어지게 되니까. 그런데 이게 건축 조형이나 건축 계획상으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고집을 많이 부려서 유지를 한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회랑의 끝부분에는 저희가 이 자리가 원래 풀과 나무가 가득한 정원이라고 했죠. 그것들을 모아놓은 소나무 정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된 셈이죠. 그래서 마치 가로수처럼 일렬로 서 있을 때보다는 훨씬 밀도 있는 그러한 공간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랑채를 경계로 해서 지금 보이는 이쪽에는 나무가 가득한 마당, 이 반대편은 도서관과 면에서 비어있는 마당,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마당, 이렇게 좀 마당 자체에 있어서도 좀 성격을 달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한옥은 창호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 창문이 되게 많습니다.
창호는 한옥의 얼굴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공사비의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창호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창호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창호를 통해서 무엇을 볼 것이냐,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 무엇을 보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것이 창호를 통해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옥 고유의 기둥, 보호, 도리 방식, 다시 얘기해서 그 프레임 방식이 만들어내는 가상의 액자, 이걸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요 왼쪽 위의 사진은 사랑채 안에서 창호를 통해서 본 도서관의 모습입니다. 앞마당이 보이고 도서관 본체 2층 본체가 보이고 그 너머로 교실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같은 사랑채 안에서 이번에 다시 운동장 쪽을 바라봅니다. 대청마루가 있고 회랑이 있고 운동장이 있고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면 운동장 너머의 조경과 아파트도 보이겠죠. 이 창문은 이 왼쪽 창호의 맞은편입니다. 그러니까 소나무 가득한 마당을 바라보고 있는 셈인 거죠. 같은 방 안에 앉아서 남쪽을 볼 건지 동쪽을 볼 건지 서쪽을 볼 건지에 따라서 보이는 풍광이 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애초부터 계획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요 아래에 있는 사진은 회랑과 누마루 기둥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액자를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운동장에서 회랑의 액자를 통해서 앞마당과 누마루를 보는 모습, 그리고 요 옹벽 뒤편에서 요 앞마당과 회랑을 통해서 그 액자를 통해서 운동장과 또 그 너머를 보는 모습. 결국 이 한옥교실에서는 실내 공간뿐만 아니라 실외 공간을 어느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보이는 위치에 그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보이는 모습이 달라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그 계획을 실제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이번엔 도서관 본체로 올라가 봤습니다. 지금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까? 일단 요 사진부터 보시죠. 지금 요게 2층 주현관을 들어오면 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쪽에 누마루가 있고 여기 아래층이 있고 날개체가 있고 이쪽 큰 통창이 있어서 앞마당과 사랑채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요 통창 부분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요 가운데 모습이 보입니다. 통창 큰 창문이기 때문에 요 사이로 앞마당과 사랑채와 그다음에 저 너머의 강당과 요 사랑채 너머의 소나무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요 오른쪽으로 요 책장 사이를 누마루로 쭉 지나가게 되면 요 책들 사이를 쭉 지나가게 되면 그 끝에 창문을 통해서 운동장과 운동장 너머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또 요쪽 좁은 날개채로 가게 되면 앞마당과 건물과 회랑이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다시 아래로 내려가면 요게 지금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요 계단식 좌석 측면으로 좁고 긴 창이 있어서 그 너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사진엔 담기지 못했지만 요 계단 중에 어느 위치에 앉는 위쪽에 앉느냐 아래쪽에 앉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모습, 각도가 시선이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요 계단에 앉아서 천정을 바라보면 2층의 모습과 지붕의 모습이 보여지는, 실내에서도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모습을 다채롭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의도를 갖고 만들어진 건축 계획은 이런 모습입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일반 교실처럼 큰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2층의 경우는 가로 7.2m,
그다음에 세로 방향 16.1m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내부엔 이 안쪽에는 요 사서 쪽에 말고는 사서 쪽 말고 여기 안에는 기둥이 2층에는 드러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기둥이 요 외주부에만 만들어지고 내부에는 기둥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쪽 크게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큰 사각형의 평면이 있고 이 뒤쪽으로 수직 방향의 날개체가 연결된 셈인 거죠. 아래층으로 내려오면 바닥 면적은 바닥 누마루만큼이 줄어들고 그래서 1층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편으로는 화장실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원래는 화장실을 안 만들려고 했는데 왜? 워낙이 지금 기존에 있는 교사동하고 워낙이 가까워서 여차하면 뛰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래도 있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학교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요 계단 뒤편으로, 그래서 밖으로 잠깐 나가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했고, 요 건너편에 사랑채가 있습니다. 요거는 4.8m에 6m. 그러면 일반 교실보다 좀 작은 편이죠. 거의 뭐 절반 정도 규모가 되는, 그러니까 좀 가까이 모여 앉는 그러한 것을 상정해 둔 셈입니다. 대신에 그 외부 공간에는 기둥만 있고 벽이 있지 않은 그러한 구역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공간을 회랑과 누마루라고 하는 한옥 특유의 공간들을 만들려고 한 셈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듈을 보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2.4m 모듈을 선택했습니다. 2.4m면 대략 한 8자, 한 칸 8자 정도 규모가 됩니다. 보통 북촌에 있는 한옥들이 7자에서 9자 정도의 한 칸을 가지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게 되는 한옥의 칸 구조를 가지되 내부 공간에서는 기둥을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해소를 했고, 그리고 그 중앙 부분에 대해서만 3m 간격, 10자 간격, 10자 한 칸 규모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기둥 간격, 칸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써왔던 그러한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하는 대신에 내부 공간을 무주 공간으로 크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으로 진행을 했던 셈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붕에 대해서는 팔짝 지붕은 본체 2층에만 두고 나머지 부분은 합각으로, 약간 맞배 지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면도를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계단 부분, 요 계단식 강의실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1층은 요런 공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누마루 필로티 공간이 되고, 그다음에 2층에서는 여기가 사서 공간이 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도서관 공간이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여기는 자연스럽게 누마루가 되겠죠. 층고는 대략 2.8m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 건축에 비하면 일반 대략 한 3m 기준으로 잡는 일반 건축보다는 좀 작습니다. 저희가 그 큰 한옥에 대한 내부 공간이 큰 것에 대한 요구를 외부 공간에서 어디까지 반영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기둥 간격이 커지면 수직으로 높아져야 되고, 수직으로 높아지면 지붕도 그만큼 커져야 되고, 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아까 칸 모듈도 8자를 기준으로 잡았듯이 기존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한옥의 그 규모를 좀 준용하는 방법으로 좀 선택을 했고, 결과적으로 한 칸의 가로 길이나 그다음에 한 층고의 높이, 이러한 것이 기존의 한옥에서 보여지는 가로 세로 비례감을 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계단을 가지고 있는 1층과 그 다음에 큰 공간을 가지고 있는 2층, 그리고 지붕으로 덮어지게 되면 지금 요게 완공 직후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이 사진도 제가 찍은 사진이지만 제가 봐도 이 학교 교실 건물하고 한옥 건물하고 같이 있는 거가 그렇게 익숙한 그림은 아닙니다. 그만큼 한옥이 좀 우리 일상 공간에서 어쨌든 일상적이지 않은 공간으로 당연하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고, 어쨌든 뭐 이러한 기회가 좀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계획적인 측면이었다라고 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새로운 기술, 신한옥이니까 새로운 기술을 좀 써보자라는 취지에서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 체계를 어떻게 잡을까라고 하는 부분.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실내 공간이 7.2m, 한 13m 되는 공간입니다. 거기에 기둥이 없이 가기 위해서는 목조 건축으로 어떤 해결책을, 어떤 시스템을 봐야 할까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 뒷부분, 여기가 흙에 묻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요 뒷부분 1층이 흙에 묻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전체를 목조로 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옥은 목조 건축인데 대공간을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땅에 묻히는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고민하였고, 그래서 결국 저희가 적용한 것은 요 1층 본체 1층의 외벽 바닥은 RC조로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RC조를 하고 외피를 한옥처럼 만들자. 왜? 땅에 묻히는 건데 그거를 억지로 한옥이라고 해서 나무로 만들게 되면 그거는 바로 하자로 연결되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만들고 외피를 입히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요 2층에 기둥을 없애기 위해서 7.2m를 기둥이 없이 보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7.2m라고 하는 것은 궁궐에서나 가능한 크기입니다. 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재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구할 수는 있습니다. 북미산, 뭐 미국, 캐나다 이런 데서 나무를 사와서 할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경쾌한 볼을 만들자, 가벼운 볼을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대경간 공항목재 곡보, 공항목재 집성재라고 하는데, 집성재를 써서 그러니까 홍해보, 곡선이 있는 볼을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이 누마루 부분입니다. 굳이 아래층을 채우지 않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회랑의 연속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부분도 이 뒤에서 내려오는 뒷골목길을 통해서 이 사이로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층은 필요한 면적을 다 확보하고 아래층에서는 최대한 바닥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반면에 이제 회랑하고 사랑채의 경우는 전통 건축의 기둥보 도리 방식을 쓰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항목재 곡보, 집성재 곡보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도리 높이가 이렇게 가야 하는데, 수평으로 가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만큼이 위로 솟구쳐 올라갔죠. 아치를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서는 홍해라고 했는데, 그래서 홍해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요 집성보라고 하는 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요 좀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이렇게 되게 많은 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
한옥에서의 목재는 원목을 그대로 깎아서 만드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 원목은 두께와 길이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7.2m를 안정적으로 건너지르기 위해서는 성능도 좋아야 되고 모양도 좋아야 하겠죠. 그래서 집성재, 공학목재라고 하는 것은 균질한 판재를 본드로 압착시켜서 붙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켜 하나하나가 판재이고 그 판재끼리 본드로 붙여서 이 전체가 하나의 보로 거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판재를 마치 떡시루처럼 겹쳐서 그걸 본드로 아주 단단하게 붙여서 그거를 커다란 보처럼 만들게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것을 그래서 부재를 여러 개를 겹쳐서 본드로 붙여서 했다라고 해서 집성재라고 하는 말을 쓰고, 또 다른 말로 공학목재라고 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만든 목재는 철근 콘크리트처럼 구조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단력, 뭐 모멘트 이러한 계산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RC조 구조 계산하듯이 구조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공학목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썼고, 그래서 이 성능을 온전하게 내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한옥에서 사용하는 사계 맞춤, 그러니까 목재의 이 머리 부분을 온통 다 잘라내서 여기에 볼을 걸고 도리를 거는 방식이 아니라 이 절단부를 최소화시키고 철물로 접합하는, 그러니까 철골보의 앵커로 접합하듯이 그러한 방식을 사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러한 구조 계산까지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구조적 성능에 좀 방점을 찍은 이유는 초등학교에 지은 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안전이라고 하는 측면에 좀 주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사계 맞춤이라고 해서 여기를 다 판에서 보아지든 뭐 돌이든 보든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결합돼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철물을 사용해서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러한 신기술을 사용할 때 제일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재료의 원래적 성능과는 다른 가짜의 모습을 일부 포함하기 때문인 거죠. 다시 얘기하면 지금 요 부분이 보머리라고 합니다. 요 뒤에 이제 보가 이렇게 크게 이제 달라붙고, 원래는 보가 여기에 이 기둥머리를 파고 들어가서 걸쳐지기 때문에 보 몸과 보 머리가 걸쳐져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건데, 철물을 사용하게 되면 기둥면에 보가 와서 붙여지는 방식이 되면 굳이 보머리는 없어도 됩니다. 근데 저게 없으면 한옥스럽지 않다는 염려가 생기죠. 그래서 사실은 구조적으로 지금 이렇게 철물을 사용하는 방식에서는 구조적으로는 필요 없지만 한옥의 형태라고 하는 보수적인 의미를 따라서 적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요 집성재 곡보하고 기둥하고 요 T자형 철물을 사용해서 연결하고 앵커를 박아서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집성재 곡보를 사용한 하나의 아이템이었고요. 두 번째는 프리캐스트 일체형 벽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과거의 한옥이 춥다라고 하는 말의 대부분은 벽에서 단열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열재라고 하는 게 없는 것도 있었지만 황토벽으로 만든 벽이 두껍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뭐 지금은 일단 단열재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따뜻하게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한 것은 시공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옥에서는 기둥을 세우고 그다음에 보와 도리를 걸고 그다음에 지붕 가구까지 만들어 놓고 기와까지 다 얹은 다음에 그다음에 벽을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마 그거는 좀 한옥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정도의 시공 순서는 다 아실 수 있을 텐데 저희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건물 기와까지 쭉 위로 쌓아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 내려와서 아래쪽을 다시 뭐 벽체 인방을 걸고 벽체를 만드는 그런 다시 위치를 돌아가는 방식이 그러니까 공정이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목공사했다가 기와공사했다가 다시 목공사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아래에서부터 다 쌓아 올라가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해보자. 그래서 기둥과 벽을 같이 만드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벽을 만들 때 일종의 그 커튼홀처럼 벽에다 필요한 것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놓은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인방, 문선 이러한 것들을 미리 만들고 단열재를 미리 만들고 그 다음에 요러한 필요한 전선 배선도 미리 만들어 놓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기둥과 벽을 같이 공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둥을 세우고 벽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도리와 보를 끼울 수 있는 그래서 계속 아래에서부터 쌓아 올라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게 좀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에서 직접 진행을 했습니다. 틀을 만들고 단열재를 넣고 그다음에 요 기밀 성능, 기밀 테이프를 붙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기둥에 바로 직접적으로 조립될 수 있도록 철물을 필요한 위치에 미리 약속된 위치에 철물을 결합시켜 놓은 다음에 크레인을 들어서 그냥 끼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요 사이는 이제 뭐 뿜칠을 해서 이제 막아 넣고 단열 처리하고 기밀 테이프 같은 거 붙여서 마감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프리캐스트 벽체라고 그러니까 요게 조금 더 산업화가 되면 지금도 한옥에 쓰이는 목재 자체는 지방에 있는 제재소에서 다 치목을 해서 가져옵니다. 아예 치목장에서 기둥보도를 아예 그냥 다 결합까지 다 해서 제대로 작동하나 보고 현장에 와서는 그냥 끼우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목조 조립 자체는 뭐 웬만한 건 한 3, 4일이면 2, 3일이면 다 그냥 다 조립되는 큰 건물도 그러한 방식. 거기에다가 이제는 요게 조금 더 산업화가 되면 벽체까지도 미리 공장에서 만들어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 소음과 현장 공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도 발전이 가능하다고 예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내진 기와를 썼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이 내진 기와는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한옥에 사용되는 전통 재료 중에 기와만큼은 KS 규격이 있습니다. 워낙에 일찌감치 그게 좀 규정이 돼서 그래서 아예 이거는 제품으로 좀 많이 발전이 되었고 최근에 경주 지진 이후에 좀 요 내진 성능 특별히 다른 구조체는 멀쩡해도 기와가 흘러내리는 현상들이 있어서 그거를 방지하는 기와 그래서 그걸 내진 기와라고 했고 그중에 내진도 숫기와 암기와가 있는데 그중에 암기와에 대해서는 내진 기능이 있는 걸 썼습니다. 크게 내진 기와라서 크게 기와 자체가 전혀 새로운 것이라기는 어렵고 몇 가지 장치가 있는데 하나는 기와 한 장 한 장마다 앵커를 볼트를 박을 수 있도록 홈이 패여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거 없이 그냥 얹혀져서 사용되는 방식이었는데 자중으로 눌러져 있는 방식이었는데 이 지붕의 구조체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홈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걸침턱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더라도 요
윗기와가 아래로 흘러내리는 일이 없게 하는 거죠. 사실 뭐 서울이면 그동안 지진 지역하고 조금 거리는 두고 있지만 초등학교를 짓는다라고 하는 시범 사업의 의미도 있고, 또 만약에 애들이 축구공 뻥 차서 혹시 운 나쁘게 기와를 잘못 건드리게 됐을 때 그러한 사고까지도 좀 고려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시공을 했고요. 참고로 기와 중에 사실 기와가 요 한 장이 한 3kg에서 5kg 정도 합니다. 4-5kg 정도가 됩니다. 지붕 하나 올라가면 이게 1000장만 올라가도 4톤, 5톤이거든요. 엄청난 무게이기 때문에 이걸 줄이는 것도 이걸 줄이면 목재의 부담도 덜 되는 그러한 방법이 있어서 요 기와 같으면 요 가운데 홈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한옥을 겹쳐 쌓는 것을 뭐 3겹, 2겹, 3겹 이음, 2겹 이음 이렇게 기와를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계속 겹쳐서 있게 되는데 요 가운데 한 장을 빼고 대신에 그냥 여기 홈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숫기와를 이렇게 얹히게 되면 마치 여기에 기와가 이렇게 좁은 간격으로 쌓여져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거를 흉내만 내면서 무게는 줄이는 그러한 방식을 택했고요. 그다음에 단골마기. 요 단골마기에서 조금 저희가 개선점을 찾은 것이, 단골마기라고 하는 게 요 석가래와 석가래 사이 요 부분, 그러니까 요 석가래 위에 개판을 덮고 기와가 올라가는데 요 부분이 원래는 비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어 있죠. 근데 요게 요 사이를 어떻게 막느냐에 따라서 지붕에서의 기밀성이 확보가 될 수 있냐 없느냐의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주심돌이, 다시 얘기하면 건물의 외부, 여기 외부, 내부, 석가래가 이렇게 얹혀지면 여기에 단골이 생기는데 요런 빈틈이 생기는데 여기를 얼마나 잘 막느냐에 따라서 외기가 지붕 속으로, 천장 속으로 들어오냐 않느냐를 가름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원래 이 석가래 자체가 둥글기 때문에 이 사이 공간이 요 공간, 여기 위치마다 모양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뭐 뿜칠이나 뿜칠이나 아니면 스티로폼 이런 걸 써서 채워 넣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도 했었는데 저희 현장에서는 요 사이에 석가래와 석가래 사이에 틈을 주고 거기에 아예 그냥 나무 판재로 막아버리는, 그리고 나서 요 사이에 요 모양에 맞추어진 스티로폼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석가래를 유지하는 이상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물론 그것 때문에 이 석가래를 사각형으로 만들자라고 사각형으로 시도하는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단골이 자연스럽게 네모난 모양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원형의 석가래를 쓴다라고 했을 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요 부분이 계속 애매한, 완벽하지 않은 부분으로 남는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식으로 해결을 했던 것이죠. 아까 그 보머리 부분과도 마찬가지인데, 한옥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생겨나는 변화들, 그러니까 요 단골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각형 각재로 석가래를 쓸 것이냐, 또는 집성재를 써서 보머리가 필요 없으면 뺄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그게 합리적인 거지만, 사용자나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 한옥에는 이게 없지? 왜 우리 한옥은 저게 사각형이지? 뭐 이러한
한옥의 정체성과 연결되는 의문증이 나올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서 항상 좀 보수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도 좀 한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단골막에서 그런 개선점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계획안을 가지고 2020년 2월 중순에 착공을 해서 대략 한 8개월 정도 공사 기간을 거쳐 진행이 됐습니다. 뭐 불행이면서 다행인 거는 공사가 시작되면서 코로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수업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민원은 최소화가 뭐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그 코로나 때문에 자재 수급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좀 공기가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 기존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이전하고 터파기하는 작업을 했고 3월부터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3월이면 사실 신학기인데 굉장히 이렇게 으다다한 작업을 좀 수업 불평 없이 좀 진행하게 된 셈이었죠. 그래서 기초공사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콘크리트로 1층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요 뒷부분이 땅에다 묻힐 부분, 요 뒷부분 땅에다 묻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까지 끊을 수 있지 않겠느냐 중간쯤에서라고 했는데 좀 구조적인 성능이라든지 또는 그다음에 요 가운데 또 좀 이렇게 바닥이 없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구조 계산이라든지 시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봐서 좀 1층 전체를 콘크리트로 가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요 본체가 양생이 되는 동안 그다음에 사실 5월 정도가 되면 이 단층으로 된 거는 거의 뭐 기와까지 다 완성이 된 셈이었고요. 요 콘크리트 슬라브 위로 이제 2층 목조가 올라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요 도서관 본체는 좀 더 좀 개선된 한옥을 담겠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철물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기둥과 프리캐스트 일체형 벽체 그리고 곡보 요거를 집중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건 타임랩스로 촬영한 장면인데요. 크레인으로 준비된 것들을 하나씩 가져다가 꽂아 넣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조립하는 요 2층 전체를 조립하는 거는 이틀 정도에 다 끝났습니다. 그 전에 치목하는 게 뭐 한 2달 정도가 걸렸는데 조립은 얼마 안 걸린 거죠. 요거는 밤새 뭐 비가 온다 그래서 커버를 좀 쳤었고요. 밤은 이제 촬영하는데 지나갔고 요번에는 이제 지금 곡보를 놓고 있죠. 그냥 끼워 넣기만. 그 다음에 요쪽에는 끝부분이라서 전통적인 대들보와 종보를 겹으로 쌓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곡보가 만들어지는 부피감, 무게감 이런 거를 같이 비교해 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구성이 그런 다음에 상량식을 하고 지붕을 얹고 그다음에 창호를 달고 누마루를 만들고 그다음에 요 합각부 장식을 만들었습니다. 요 합각 부분은 요 오른쪽은 사랑채의 합각이고 요 왼쪽은 2층 도서관 본체의 합각입니다. 요거는 어린이를 상징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어머니를 상징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은 보이지 않지만 요 뒤편에는 아버지가 그려져 있어요. 뭐 그러한 한옥이 좀 디자인으로 좀 뭐라 그럴까 좀 아기자기한 모습을 낼 수 있는 것 뭐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조명을 달고 그다음에
한식 창호와 그다음에 PVC 창호를 같이 달았습니다. 그래서 바깥에는 한식 목재 창호를 달고 내부에는 PVC 창을 넣습니다. 그다음에 요 아까 보여드렸던 계단식 강의실, 계단식 서가를 철물로 조립을 하고 목재를 덮었고, 그다음에 바닥은 전체가 다 전기 판넬을 사용해서 바닥 난방이 되도록 작업을 했고요. 사랑채는 도배를 하고 장판지를 깔았고, 그다음에 도서관에는 장판지를 깔고 벽에는 황토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벽의 대부분이 책꽂이가 붙을 거기 때문에 수고스럽게 도배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명을 설치했고요. 그래서 보통 도리 위에 천정을 비추는 간접등을 달고, 그다음에 곡보가 있으니까 요 가운데 있는 등도 좀 휘어진 아치 모양의 등을 달았고, 그다음에 외부에도 좀 조명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구를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벽체에 다 벽체에 붙도록, 그리고 이 누마루 쪽에 책들이 가득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사실 한옥 공사를 하다 보면 저런 각종 설비 그리고 가구 이런 데서 최종적으로 좀 한옥과 어울리는, 완전 잘 어울리는 것들을 계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축공사에서는 가구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콘센트, 스위치, 에어컨 이런 것들은 건축공사가 아니라 설비공사이기 때문에 업역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하게 관리되지가 않기가 쉬운데,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요러한 부분까지도 같이 코디네이션을 했고요. 아예 제가 가구 디자인하고 계속 상의를 하면서 이렇게 디자인을 진행을 하고 직접 시공을 맡겼습니다. 조명도 스펙을 미리 만들었고 조도 확인도 해보았고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건물입니다. 근데 이 건물은 그러한 기술적인 뿐만이 아니라 사실 관계자들의 밀접한 협력 관계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발주처가 2군데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도 서로 양해할 부분, 도와줘야 할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고, 또한 국토교통부든 서울시 교육청이든 이렇게 한옥으로 학교 교실, 실제로 교실로 사용되는 것을 짓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들을 미리 공유하고 나누는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들을 지속적으로 했고, 또 하나는 학교 구성원 TF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다른 것과 달리 이 프로젝트는 완공이 되면 바로 도서관으로 그다음 완공되자마자 사용될 걸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자, 결국에는 학교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원하는 공간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숙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과 상의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TF팀을 학교에서 구성을 해 주었습니다. 학교 구성원을 대표하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대표하는 인원들이 모여서 대략 한 10명 정도의 인원의 TF팀을 만들었고, 그것이 학교 측의 의사결정 기구가 되었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중심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의를 매달 진행을 했고요. 또한 학생들과 선생님들한테 한옥교실 어떤 거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사실 원래는 사용자 참여라고 해서 설계에 직접 그 내용들을 반영하는 것이 그 목적이긴 하지만 사실 현실적인 문제, 그렇게 해서 그 의견들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그리고 공기의 문제들도 있어서 여기에서는 한옥교실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흥미 유발과 그다음에 한옥교실에
교실이 이렇게 만들어져라고 하는 계획안에 대한 공유, 그리고 특별히 선생님들께는 좀 바라는 부분, 기대하는 부분들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예 뭐 특별 수업처럼 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학생들, 이왕이면 학생들도 이 한옥 교실을 통해서 좀 어떤 배움의 기회 또는 새로운 학습의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그래서 학생들은 도서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스스로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고,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해서 만들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한옥 교실의 공간을 만들어 보게 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설계 기간에서 일어난 일이었고요. 그다음에 시공에서도 뭔가 학생들이 학교가 참여하는 일들을 좀 만들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펜스 쳐놓고 신경 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학교 시설로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도 학교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공식적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기원제를 했습니다. 착공식을 대신하는 일이었고요. 공사 시작한다. 사실 그 얘기는 이제부터 좀 불편하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라는 뜻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공사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한옥에서는 상량식을 제일 흥미롭고 중요한 행사로 다룹니다. 상량이라고 하는 것, 가장 높은 종돌이 장여를 올리는 일입니다. 왜 종돌이 장여가 중요하냐? 그 종돌이 장여에는 상량문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종돌이 장여에는 상량묵서라고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상량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놓죠.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 그것이 목조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 결합되는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한옥의 목공사의 끝을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목수들을 수고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함 들어갈 때처럼 저기 이제 그 봉투를 넣어주는데, 저거는 그동안 고생한 목수들의 일종의 회식비가 되는 셈입니다. 여기는 학교라서 좀 점잖게 그냥 쓱 올라간 편이고요. 보통은 저 봉투 개수에 따라서 올라가다 말다 다시 내려오기도 합니다. 저 보시면 저기 글씨가 써 있죠. 서기 2021년 7월 1일 10시 입주 상량. 입주는 기둥을 세웠다는 얘기인 거고, 상량은 저 상량식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 현장에서는 기와봉사라고 하는 행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 한옥공사에서는 안 하는 일인데 뭐 또 없을까 좀 고민하다가 좀 고안을 해낸 겁니다. 여러분 그 산에 있는 사찰 가게 되면 기와불사라고 하는 거 아실 것 같아요. 절에서 그 기와의 소원을 그 일정 비용을 내고 소원을 적으면 그게 일종의 나중에 이제 공사비로 사용이 되고 거기에 건물에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학교 한옥교실에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뭘로 붙일까 하다가 저는 이제 기와봉사라고 했고, 학교에서 실제로 진행할 때는 뭐 소원 그리기, 뭐 한옥교실 소원 그리기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일종의 그 미술 수업의 하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교생이 다 참여를 했다라고 들었고요. 또 선생님들 중에도 참여를 하셨고. 요거는 이제 암기화입니다. 암기화가 이제 면적이 크니까 거기에 한옥교실에 대한 뭐 소망 또는 학교에 대한 기대, 가족에 대한 염원 뭐 이러한 것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표현하도록.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기와를 지붕 공사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용마루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지붕에서 가장 높은 곳.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와 한옥 교실에 대한 소망을 적은 그 기대들로 건물을 덮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만들어 보았던 거죠. 그렇게 좀 그렇게 해서 또 한편으로 시공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건물의 이름을 뭘로 지을까라는 부분입니다. 한옥의 이름을 짓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당호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뭘로 지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집이 갖는 역할, 의미 이러한 것이 저 글자에 담겨져 있는 셈입니다. 이 세 글자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글자는 원래 건물의 급을 위계를 말해줍니다. 궁궐정각 같으면 전, 당, 각, 뭐 전, 당, 헌, 각, 합, 헌 뭐 이런 식으로 그 순서를 가지고 있고, 양반집 같은 경우 양반집 같은 경우면 종가댁 같은 경우면 무슨 헌이라든지 당 뭐 이러한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근데 무슨 이름 그런데 뭐 그래서 무슨 이름을 지을까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학교가 이 건물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는 부분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이름을 학교에서는 공모를 통해서 학교 구성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 한솔각 2층의 도서관은 한솔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고 단층의 사랑채는 나리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실제 일은 설계와 시공은 전문가들이 하지만 그 처음과 끝에 사용자들이 같이 있었던 셈인 거죠. 아마 한옥이 교육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품의 한옥을 학교가 열심히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계획하고 만드는 과정 중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이 또 한편의 중요한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것이 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저 뒤편의 산과 그다음에 학교 운동장과 교실과 교사동과 그다음에 학생들과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풍경이 굉장히 이색적이면서 낯설면서도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방학하기 전에 좀 시범적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편안하게 사용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은 처음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시작이 되었던 사업이고, 사실 이 계기를 통해서 더 많은 학교에 한옥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작 이 학교 학생들도 좀 열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지금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결과적으로 끝내고 나니까 결국 드는 생각은
일상에서 한옥을 경험할 수 있는 방식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점에 있어서 학교 안에 한옥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학교만의 혜택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 학교 학생들한테는 한옥이 그냥 일상인 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한옥 교실이 갖는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스스로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앞으로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 조금 더 확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